어이, 쪽발이.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던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제발. 오늘만은. 쏴. 종이 뭉치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퍽. 뒤통수를 강타한 충격에 제 눈앞이 하얘졌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어? 제게 목소리였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들리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가 다시 풀어졌어요. 참아야 해. 또 싸움이라도 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야, 고개 돌려봐. 너한테 말하잖아. 책상을 쾅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어깨가 움찔했지만 고개는 들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면 눈물이 보일 테니까. 쟤네들은 원래 저런데. 겁쟁이들이래.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지 그래? 여기서 뭐 하는데? 쟤네 아빠 자동차 정비소 있잖아. 거기 가면 개고기 구경할 수 있대. 하, 하,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귓가가 핏빛으로 달아올랐어요. 그때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순간 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 자,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잭은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작게 속삭였어요. 점심시간에 보자고, 쪽발이 새끼야.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마른 걸까요? 책상 위로 똑똑 투명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 역시 아직 눈물은 남아있었나 봐요. 내 이름은 김민혁. 6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12년째 살고 있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닌 캘리포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요. 이곳에선 아시아계 학생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야, 너네 아빠는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정비소를 하냐? 쟤네 집에선 아직도 바닥에서 자나 봐. 하하. 개고기 맛있니? 내 강아지도 먹을 거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참자. 또 참자. 언젠가는 이 날들이 끝날 거야.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체육 시간, 저는 늘 마지막까지 팀에 선발되지 못했고,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서관 구석에 숨어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최악은 작년 가을, 학교 축제 때였어요. 이번 학교 축제의 주제는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이 술렁였지만 저는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문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치, 태권도. 생각만 해도 애들의 조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괴롭힘을 당했어요. 점심시간, 누군가 일부러 제 도시락을 바닥에 엎었거든요. 이게 뭐야? 김치 냄새 더럽게 나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김치처럼 무참히 짓밟혔어요. 이번 축제에서 제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숨어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은 여느 날과 달랐어요. 차고에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북소리 같았어요. 쿵. 쿵. 쿵더러러. 천둥 소리. 아니,
천둥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처음 보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장구를 치며 덩실거리는 사람. 바로 제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늘 허리를 굽히고 작은 목소리로 Yes, sir를 연발하시던 아빠가 아니었어요. 장구채를 휘두르는 아빠의 눈빛은 마치 전사 같았습니다. 땀방울이 튀길 때마다 달빛이 반짝였고 차고 안은 마치 1000년 전 고구려의 전쟁터가 된 것 같았어요. 아, 아빠. 제 목소리에 아빠가 흠칫 놀라셨고 장구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사의 눈빛은 사라졌어요. 다시 그 작은 목소리의 아빠로 돌아오셨죠. 민혁아. 이건 차고 구석에는 장구뿐만이 아니었어요. 북, 징, 꽹과리. 먼지 쌓인 사물놀이 악기들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아빠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물놀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거였는데. 아빠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대학 시절 전국 사물놀이 대회 대상. 유럽 순회 공연. 근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쳤어. 애들이 널 놀릴까봐. 너까지 부끄러워할까봐. 아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숨기고 살아오셨다는 걸.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 슬픔.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구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제발요. 아빠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보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차고는 우리만의 연습실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이 터지고 물집이 잡혔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매일 밤 장구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피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이게 바로 내 피 속에 흐르는 거야, 민혁.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역사고, 넋이고, 우리의 혼이야. 아빠의 말씀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더 이상 숨지 말아야 하는지. 드디어 축제 날이 왔습니다. 체육관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첫 순서는 이탈리아 전통춤, 그 다음은 멕시코 요리 시연, 그리고 마지막 순서, 다음은 민혁 김의 무대입니다. 순간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저 찐따가 무대에 나와? 또 뭔가 망신당하는 거 아냐?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객석 뒤편에서 아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쿵. 첫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더 쿵. 쨍. 체육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장구의 가락이 점점 빨라졌어요. 제 손끝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관객들을 신경 쓸 틈도 없이 제 연주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우와.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당황스럽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연주가 끝나고 나니 놀림거리였던 제가 이제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단을 치자 체육관이 폭발하듯 울렸어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거든요. 그날 공연 이후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놀랍게도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잭이었어요. 민혁, 그거 진짜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치는 거야? 잭의 눈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또 다른 놀림거리로 만들려는 건가? 하지만 잭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과 후 차고에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잭 혼자였는데 어느새 농구부 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도 끼워줘. 저거 진짜 멋있더라.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농구부 애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학교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면 더 이상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육관에서 삼삼오오 모여 사물놀이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나둘 실력이 늘어가는 게 보였죠. 민혁, 이거 맞아? 쿵더러러 쿵? 아니야, 잭. 쿵더러러 쨍이야. 징 소리 빼먹었잖아. 특히 놀라웠던 건 잭의 변화였어요.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그 잭이 이제는 제일 열심히 연습하는 제자가 됐거든요. 형, 나 어제 3시간 더 연습했어. 봐봐. 형이라고요. 제가 형이 됐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면 더 이상 비웃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민혁, 오늘도 연습하지? 김밥 진짜 맛있더라. 오늘도 좀 가져와. 너네 아빠한테 우리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줘. 급식 시간엔 더 이상 제 도시락을 놀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반찬을 나눠 먹었죠. 처음으로 제 김치를 맛본 잭은 입이 터져가면서도 개 좀 맛들 연발했어요.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면 이제는 제가 제일 먼저 선발됐습니다. 민혁이 우리 팀이야. 걔네 리듬감 실화냐?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엔 정기 연습이 잡혔어요. 체육관에 모인 15명의 학생들. 흑인, 백인, 히스패닉. 인종도 다양했죠. 하지만 장구 소리가 울리면 우린 하나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더러러. 누군가가 연습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레 체육관 문을 열었더니 잭과 다른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야, 3시간째인데 아직도 안 맞아. 다시 해보자. 민혁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민혁, 우리가 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 아시안 애가 아니었죠. 저는 그들의 형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를 찾아오셨거든요. LA에서 열리는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란 게 있는데
너희가 나가보는 게 어떨까? 그 순간 저희는 서로에 놀라서 커진 눈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에 더해 유튜브를 찾아가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죠. 사물놀이에 힙합을 섞고 비보잉도 넣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미국의 현대를 하나로 만든 거죠. 드디어 대회 당일. 다음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온 퓨전 사물놀이 크루의 무대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더 이상 저는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쿵. 첫 장단이 울리자 객석이 술렁였어요. 전통 장단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힙합 비트가 들어갔거든요. 잭이 비보잉을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은 북과 징으로 리듬을 맞췄습니다. 저는 장구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죠. 저게 말이 돼? 와. 미쳤다. 관객석의 환호성이 점점 커졌어요. 피날레에서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승했어요.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융합이다. 그날 밤, 아빠가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민혁,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입니다. 두 개의 문화를 가진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거예요. 이제 누군가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난 한국계 미국인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 그리고 덧붙이죠. 우리 같이 장구 한번 쳐볼래? 여러분,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되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